플라스틱 지금 석유 사용량 중에 플라스틱 만드는 데 들어가는 석유가 6%야. 플라스틱 원료 만드는 데 3%, 플라스틱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3%. 플라스틱 사용 그리고 플라스틱을 나중에 폐기물로 배출되었을 때에 소각시키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2019년 기준으로 500메가와트의 석탄 발전소 189개를 가동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CO2를 배출한다. 2050년이 되게 되면은 이 상태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되게 되면은 약 27억 5천만 톤의 CO2가 배출될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의 배출의 상당 부분을 플라스틱이 차지하게 될 거다. 포장재 쪽에 사용되는 비닐봉투, 그러니까 과자봉지 이런 것처럼 포함해서 포장재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양이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 중에서 가장 높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소각이나 매립보다는 훨씬 더 우월한 방식이다. 당연한 얘기가 되고. 중국 수입 금지 이후로 동남아로 플라스틱이 다 수출되고 있는데 동남아에서 수출되고 있는 재활용되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폐기물 관리 체계가 없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쓰레기가 나오면 집 밖으로 다 던져버려요. 그리고 그게 비가 오게 되면 강으로 흘러들어가죠. 이 강이 지금 강. 인도에 있는 강입니다. 여기 인도네시아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 관리 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저개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오게 되면 강을 통해서 다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게 됩니다. 바다가 이제 플라스틱 천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태평양에는 거대한 쓰레기지대가 형성이 됩니다. 한반도 면적이 20대. 한국도 그동안 쓰레기를 엄청나게 막 버려가지고 지금 제주도 앞바다의 모습입니다. 해초인데 플라스틱 조각인데 바다에 살고 있는 애들은 구별을 못해요. 먹어요, 해초주라고. 비닐봉투인데 해파리라고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래가 죽었는데 안에 비닐봉투로 꽉 차게 되는 거죠. 거북이. 그 우리나라 얼마 전에 보여드린 겁니다. 풀어줬는데 11일 만에 죽어서 부산 아파트로 왔어요. 그 사이에 비닐봉투 먹고 죽은 거예요. 해부해봤더니만 비닐봉투 조각이 225개 조각이 나왔다는 거죠. 작년에 부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아부인데 페트병이 통째로 하나 나왔어요. 크리스 조던의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일주일 동안 이게 먹이를 모아서 새끼한테 주는데 플라스틱을 먹이는 거예요. 지금. 알바트로스 새 한 마리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입니다. 플라스틱이 바다로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생물 피해만 주면 괜찮은데 이게 자꾸 깨지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돼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소금에도 나오고 생수에도 나오고 수돗물에도 나와요. 그리고 바다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은 플랑크톤 몸 안에 들어가면서 이게 먹이사슬을 따라서 우리 몸 안에 들어와요. 우리가 플라스틱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소화가 안 되니까 몸 밖으로 나가죠. 그게 확인하고 싶은 분은 오늘 페트병 뚜껑을 한번 드셔보세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지만 내일 아침에 화장실에 보시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돼버리면 특히 마이크로 단위 100만 분의 1m 이하의 크기로 오게 되면은 이 미세 플라스틱은 세포벽을 뚫고 들어와요.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포벽을 뚫고 들어와서 몸에 축적되는 거죠. 중금속이나 환경 호르몬처럼 축적돼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 우리 몸에 축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몸에 유해한 건지, 무해한 건지, 유해하면 암을 일으키는 건지,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연구 초기 단계라서 그게 무섭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팩트는 바닷속의 미세 플라스틱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이 쪼개지잖아요. 쪼개지면 한 개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 플라스틱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그게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축적이 되고 있다까지는 팩트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는 바로 이런 것이 되겠고 최근에 나온 또 연구 결과는 플라스틱이 바다에서 분해되면서 나오는 플라스틱의 첨가제 있잖아요. 이런 첨가제가 바다에 살고 있는 저런 미생물들을 활동을 교란시켜서 얘들이 전 세계 산소 생산량의 엄청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얘들이 산소 생산 활동을 중지를 해버린대요. 이게 이제 엄청나게 문제다. 비존선이에요. 쓰레기 제로를 실천하시고 1년에 나온 쓰레기가 6년 하나다. 나는 쓰레기 없이 산다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존선이 이렇게 쓰레기 제로는 이상이야 라고 뜨드는데 쓰레기 제로 할 수 있어. 안 할 뿐이에요 우리가 라고 하는 것을 실천을 통해서 얘기를 해줘버렸죠. 보여줘버렸죠. 그래서 비존선 이전과 이후가 쓰레기 제로와 관련된 대한 그 생각이 완전 달라져요. 이전까지는 그냥 뜬금없는 소리, 그냥 이상적인 소리 이런 걸로 했다가 비존선 이후로는 쓰레기 제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이야. 단지 우리가 게으를 뿐이야. 로렌싱은 비존선 따라하기 하면서 실제 성공했던 사람. 그래서 비존선이나 로렌싱은 서구에서 제로 웨이스트와 관련해서 일종의 스타예요, 스타. 그래서 서구에서는 제로 웨이스트 관련된 부분이 스타 마케팅이 가능해요, 지금. 이런 스타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의 저변이 확산되는 속도가 아주 빨리 가고 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실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따라하게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비존선도 제로 웨이스트 홈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로렌싱어도 트라이시스 포 토저스. 이거 해석하면 쓰레기는 똥멍청이들한테나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 실천 팁들을 다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네이버 카페에 제로 웨이스트 홈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제로 웨이스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온갖 정보들이 나와요. 재밌어요. 쓰레기 덕후 모임도 있고, 다음에 페이스북에도 모임들이 있습니다. 또 유튜브 방송도 있어요. 쓰레기 제로. 로베코라고 이경아 씨가 런던에서 방송한 겁니다. 이게 이제 플라스틱 어택은 소비자 실천이죠. 항의. 작년에 우리나라도 했고 올해는 우리나라 플라스틱 컵 어택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서구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쓰레기 관련된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일종의 공유 운동이에요. 공유 운동인데 그 공유의 개념 안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은 식당에서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린 음식물 쓰레기도 먹자. 이게 있어요. 다음에 이제 제로 웨이스트 스토어라고 해서 유통 매장인데 제로 웨이스트 스토어부터는 어떤 개념이냐면 제로 웨이스트가 이전까지는 비존선이나 이런 단계에서 제로 웨이스트는 실천이에요. 문화. 하지만 이 실천과 문화가 저변이 확대되면서 제로 웨이스트 비즈니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제로 웨이스트 관련된 운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려면은 제로 웨이스트 비즈니스까지 연결돼야 됩니다. 제로 웨이스트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벌크 매장을 그냥 여는 거예요. 제로 웨이스트 저변이 넓어지게 되면 이 매장을 열어도 소비자들이 알아서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일의 오리기널 우페어 파트, 그 다음에 이탈리아 네고치오 레제로, 영국의 패키지, 데나크의 스마트라이트, 미국의 더 필러의 패키지 프리샵, 프리사이클 이런 겁니다. 패키지 프리샵은 로렌싱가 운영하는 샵인데 오프라인 샵과 온라인 샵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고, 보게 되면 이렇게 단순한 식품을 넘어서서 제로 웨이스트 제품들을 꽤 많이 팝니다. 그러니까 다회용 빨대인데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폴더형으로 개발해서 또 팔고 있고,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플라스틱을 안 쓰는 이런 제품들, 다음에 여행 갈 때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식의 키트, 제로 웨이스트 키트도 만들어 파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제로 웨이스트 비즈니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미국의 라이프 위다웃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온라인 쇼핑몰 역할도 해요. 플라스틱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만 다 모아서 온라인 쇼핑몰로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쓰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야, 너 플라스틱 쓰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 안 쓰려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거죠. 이런 기반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게 제로 웨이스트로 가는,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더 피크, 그다음에 상도동의 지구 뭐 이렇게 제로 웨이스트 샵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다음에 마르쉐는 이제 착한 농부 장터인데 일회용품 간설 장터죠. 보틀 팩토리 같은 경우에 카페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채우장이라고 하는 아예 포장재를 안 쓰는 장터를 열어요. 그래서 치약 같은 거, 샤프 같은 것도 사람들이 자기 용기 들고 와서 퍼담아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런 장터도 좀 재밌다고 생각해요. 영국의 보스턴 티파티 같은 경우에는 사장이 미쳐가지고 우리 매장들에서는 일회용품 하나도 안 쓸 거야. 그 테이크아웃 때는 일회용품도 다 사용 금지, 다용품만 돼. 고정금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례예요. 이게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서양에서는 테이크아웃 때는 컵도 일회용품 쓰지 말자. 이 베셀록스 같은 모델은 어떤 거냐면은 테이크아웃 할 때 다회용컵을 쓰는 건데 소비자가 휴대폰으로 QR 마크를 인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오일 안에 반환을 해줘야 돼요. 반환 거점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혹은 그 베셀옥스 시스템을 이용하는 카페는 다 돼요. 야외에도 거점 있고 거기 오일 안에 반환을 안 하면 15달러가 자동 결제되버려요. 컵값으로. 그러면 이렇게 수거를 한 다음에 베셀옥스가 수거를 해서 자기가 세척을 다 해요. 그 다음에 카페한테 다 줘요. 카페는 편안하게 그냥 세척의 의무 부담 없이 다이용컵을 쓸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고, 일본은 야구장도 아예 다이용컵 완성, 일회용컵 완성은 야구장도 있습니다. 핀란드의 리팩 시스템은 온라인 배송을 하는 시스템인데 그 사용된 포장재를 소비자가 우체통에 집어넣으면 다시 회수해서 재사용을 해요. 배달의 민족은 이제 일회용 수저 거부하기 기능을 앱에다 깔았다. 다음에 스플로시는 샴푸인데 고형 가루를 팔아요. 집에 가서 수돗물하고 섞으면 샴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필을 가루 리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한번 가루 봉지를 한번 사면 되게 오래 쓰고 그 샴푸통 자체를 쓰레기로 배출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늦어지는 거죠. 아니 제품 단계에서부터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개발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러시아 장품은 샴푸인데 고형 샴푸를 개발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품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쓰레기 발생이 확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거죠. 네덜란드 에오스타는 유기농 전문 유통업체인데 유기농 유통의 문제가 뭐냐면 생산자 표시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일 하나, 채소 하나에 비닐을 싼 다음에 라벨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비닐 사용량이 늘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소비자 항의가 굉장히 크니까 에오스타는 어떻게 하냐면 아예 필요한 표시는 레이저로 그냥 과일하고 채소 위에 직접 새겨버리는 거죠. 레이저 라벨링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쓰레기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세계 야생기금 화장실에 휴지 뽑는데 뽑을 때마다 아마존에 열대 밀림 줄어들어요. 엄청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휴지를 사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땡기면 드르륵 하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판에 줄 끊는 거예요. 식판에 줄 끊으면 사람들이 줄 보면 맞추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식사량을 측정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남기지 않게끔 한 거고, 경기도 초등학교에서는 하이패스 퇴직구를 만든 거예요. 하이패스 퇴직구니까 밥 안 남긴 애들은 이제 여기서 빨리 식판을. 근데 애들이 밥을 다 안 남기면 하이패스 퇴직구에서 줄을 쫙 쓰는 그다음에 쓰레기통인데 쓰레기통을 재밌게 만든 거예요. 투표하는 거. 농구 골대 슈퍼, 오락기 쓰레기통. 야외에서 행사 같은 걸 할 때 쓰레기통을 설치했을 때 그냥 쓰레기통 설치하는 것보다 이렇게. 플로깅이나 트래시태그 같은 경우는 쓰레기 줍는 게 스포츠가 되어버린 거죠. 놀이문화. 플로깅은 조깅하면서 쓰레기 줍는 거. 트래시태그는 쓰레기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인증샷 찍는 거. 쓰레기 치우기 비포 애프터 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쓰레기 치웠어 라고 하는 것을 인증샷을 자기 SNS에서 올리게 하는. 그러니까 쓰레기 치우는 것도 하나의 놀이구나. 그러니까 쓰레기와 관련된 다양한 재밌게 아이디어를 결합시켜서 다양한 활동들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제로 웨이스트 개인의 실천이 중요한 거고, 두 번째 개인의 실천만 강조해서는 제로 웨이스트가 절대 안 된다. 몇몇 비존성 같이 몇몇 극단적으로 열렬한 실천가나 가능한 거지. 일반 다수의 사람들은 힘들다. 다수의 사람들이 제로 웨이스트의 실천에 동참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런 기반들이 깔려야 된다.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 벌크 매장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죠? 제품도 아예 쓰레기 포장을 덜 쓰는 제품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쉽게 제로 웨이스트 실천에 동참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쓰레기 제로 운동에 이제 우리가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단체가 아니라 우리 개인들도 솔직히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10분 더 초과했네요.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됩니다. 그거는 근데 문제되는데요. 그건 소비자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라벨 떼시는데 접착제가 너무 강해서 라벨 비닐이 잔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생산자 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XX 그러면서 이러니 한국은 안 돼. 그래서 팍 때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댓글 한번 남기시는 거죠. 니들이 이따구로 물건 만들어가지고 내가 뺐는데 말이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 왜냐면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소비자 실천, 소비자 행동. 그러니까 제로 웨이스트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비닐봉투 써야지, 장바구니 들어야지라고 하는 거는 소박한 소비자 실천인 거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이제 욕하고 다니는 거는 이제 소비자 행동이거든요. 욕하고 다녀야죠. 아니, 왜냐면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은데 한번 시원하게 한번 그런 걸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꼭 운동은 환경 단체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지자체 괴롭히세요. 지자체 인터넷 민원 넣으세요. 인터넷 민원 넣으면 반드시. 왜 지자체 지도 점검 안 하냐 이거. 인터넷 민원 남기시면 지자체는 반드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전화로 하게 되면 씹을 수 있어요. 근데 인터넷 민원은 흔적이 남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에 제가 부담 갔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지자체 지도 점검 안 하시나요? 그러면 지자체가 지도 점검 해야 되고, 하다못해 그 구단에 전화를 걸어서 조심해라 라고도 얘기해야 돼요.